자, 어떤 분이 한 말씀인데요. 의원 시절 공항 의전을 그리워한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국회의원이 되면 해외를 나갈 때 공항에 가잖아요. 그러면 공항의 의전이 상당하다. 근데 그게 너무 좋아서 그립다. 뭐 이런 뜻인가 봅니다. 지금요. 이 제목의 내용은. 자, 지금 계속 논란이 과거에 발언 논란된 게 이제 정봉주 후보거든요. 이제 후보가 됐잖아요. 박용진 현역 의원과 경선에서 이긴 정봉주 후보 얘기인데 우선 지금 민주당 내에서 오늘도 그렇고요. 최근에 말 조심 좀 해야 됩니다. 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앞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나왔습니다. 그 얘기가.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국민을 기만하는 권력은 언제나 국민으로부터 매서운 해처리로 심판받아왔습니다. 우리 민주당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과 당의 구성원들도 앞으로 더 한층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굉장히 신중하고 살얼음판을 걷습니다. 가능한 문제가 될 말에 대해서 유념을 하시고 여러 가지 선거 경험으로 보면 말 한마디 가지고 선거 판세가 바뀌는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 선대위원장들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 얘기를 하기까지는 과거에 있었던 논란까지 감안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지나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선거 앞두고 큰일 납니다. 실수하면은 말 실수 안 됩니다. 이걸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여야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서울 강북을 후보가 된 정봉주 후보. 과거에 어떤 이른바 이제 목발 경품 발언 뭐 이렇게 소개됐죠. 그게 논란이 되는데 오늘 입장을 좀 낸 게 있어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그게 논란이 되자 이게 사과를 한 거예요. 과거에 목발 경품 발언 직후에 당사자께 직접 유선상으로 사과드리고 관련 영상은 삭제했습니다. 논란이 됐으니까.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마음으로 과거 발언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일단 과거에 그런 발언 한 거 실수다. 잘못했다.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당사자 이런 분들께도 사과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이른바 목발 경품 이런 발언이거든요. 이 발언 지금 삭제했다 그러지만 다 남아 있어요. 지금요. 이게 이미 뭐 한참 전에 나온 거니까 그 발언 들어보시죠. 그리고 또 저기 DMZ는 멋진 거 있잖아요. DMZ. 발목질에.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DMZ에 들어가고 이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질에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 시키는 얘기를 해도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뭔가 사실은 글쎄요. 저게 저렇게 웃으면서 저 웃음의 대상이 될 주제인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거든요. 이거 아무튼 논란이 됐어요. 그리고 뒤늦게 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니까 본인이 사과한 거예요. 사과. 자, 김주욱 정의정관. 일단요. 국민의힘의 공천이 확정된 후보 중에도 과거에 어떤 본인의 글 이런 게 논란이 됐던 후보가 이제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 과거에 여러 가지 이제 이 뭐랄까요 조금 약간 내용이 좀 선정적인데 그런 게 논란이 돼서 당에서도 약간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약간 좀 경고성 약간 발언이 국민의힘은 지도부 차원에서 나왔거든요. 민주당도 정봉주 의원 과거 발언 물론 본인이 사과했지만 지도부 차원에서 어떤 입장이 좀 나와야 된다는 시각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입 조심해라. 예. 발언 잘못하게 되면 공천을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그 김민기 상임 선대본부장 명의로 아마 문자로 간다라는 얘기가 이건 있는 이제 상황이니까. 앞으로 예, 그렇죠. 조심해라. 이게 하나인 거고 예. 과거의 그런 발언과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검증이든 아니면 경선 과정에서 당의 검증 시스템이 이런 부분들을 걸러내지 못한 측면은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이건 뭐 민주당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당들이 예. 소위 경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특정 후보가 공천을 받았을 때 예. 과거 발언이 그때야 나오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앞으로 또 이런 폭탄들은 매우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민주당이든 아니면 국민의힘이든 마찬가지로 좀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에서 이런 우려의 입장들을 담고 검증을 제대로 못한 측면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국민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정봉주 지금 공천받은 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한 번에 사과를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사과하고 사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예. 형태로든지 이건 어찌 보면 상당히 좀 차별적인 발언이기도 하고 혐오스러운 발언이기도 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발언 자체가 민주당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반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예. 또 공당에서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별적이거나 혐오적이거나 아니면 반헌법적이거나 아니면 역사를 왜곡하는 발언들을 한 후보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증 차원에서 예. 걸러내겠다라고 하는 입장들을 정확히 밝혀야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공당이 책임감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글쎄요. 이제 이게 논란인데 요건 제가 윤기찬 변호사께 잠깐. 근데 이제 일각의 이제 보도에 따르면 정봉주 후보가 아까 당시에 이제 당사자께 사과했다. 근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또 당사자가 사과를 받은 게 아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아무튼 이것도 추가 좀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사안 자체가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지금?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당사자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는 그 발언 내용을 보면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는 발언이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웃으면서 했다는 걸 떠나서 저거를 글쎄요, 뭐 농담의 소재로 삼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요. 첫 번째는 그 DMZ에서 여러 가지 작전을 펼치는 그 군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경품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좀 목발을 경품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도대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좀 목발 지뢰가 사실 폭우등이 오게 되면 떠내려와가지고 민간인들이 피해를 많이 받아요. 그 민간인들이 저 목발 지뢰 모르고 밟아서 크게 다친 경우도 많이 종종 보도가 된 상황이고 그런 보도를 봤던 분일 텐데 저렇게 뭐 경품 운운하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또는 그런 얘기했던 분이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 가지고 국민을 위한 법안을 마련한다는 그 본인이 자원해서 공천을 통과해서 후보로 활동한다. 예. 그 당선되게 되면 국회 가서 누구를 대표하겠다는 것이죠.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려는 입법 활동을 하시는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께서 글쎄요, 저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단순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니고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추가적인 조치, 뭐 공천 취소 여부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지만 앞으로 내가 또 다른 이런 걸 하게 되면 나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는 정도의 메시지는 대국민 메시지를 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강한 각오를 밝혀야 그렇죠. 된다. 저는 그 국민의힘에 해당 대상자들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봐요. 그런 과거에 어떤 그 국민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으면 내가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 똑같은 말을 하게 되면 국회는 사퇴하겠다는 정도의 대국민 메시지는 내는 것이 그것이 후보자의 자격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요. 오늘 최강욱 전 의원 정봉주 후보에 관련된 얘기를 좀 꺼내놨어요. 그럼 화면으로 좀 소개해드리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정봉주 후보를 얘기를 하면서 의원 시절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공항 의전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건 최강욱 전 의원의 생각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공항 의전 때문에 의전 시절을 그리워한다? 그러니까 공항에 왔다는 게 딱 체크가 되면 항공사 간부가 쫙 나와서 의전을 한다. 이게 너무 좋아서 의원 시절을 그리워한다. 이런 얘기를 오늘 한 유튜브 채널에서 얘기를 해요. 정봉주 후보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이준우 전 위원. 네. 그럼 이게 최강욱 전 의원이 그러니까 한쪽의 얘기인데 네. 일단 국회의원이 되면 공항 의전이 그렇게 좋습니까? 아니 저 약간 과장됐어요. 과장됐습니까? 예. 뭐 그 대한항공 이제 간부들이 쫙 와서 이제 그렇게까지 아니고요. 예. 공항에 오면은 이제 귀빈실을 해가지고요. 좀 더 수속을 좀 간단하게 해주고 그리고 수속을 기다리는 동안 서서 어정쩡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소파가 있는 이제 그 룸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차 한잔하면서 기다렸다가 VIP실 같은 게 있습니까? 예, 귀빈실이 따로 있죠. 귀빈실로 가는 겁니까? 예,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런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게 동행한 경우에 가족도 이용할 수 있긴 합니다. 가족도 같이. 예,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럼 일단 예. 해외를 나가기 위해 그게 공무가 아닌 뭐 사적인 휴가라든가 이럴 때도 원래 그렇습니까? 원칙은요 공무상이에요. 오. 원칙 공무상이 돼야 되는데 사적으로 할 경우는
그래서 그런 의원이 따로 있어요. 그게 한번 언론 났었는데 예. 공무가 아닌 경우는요 본인이 귀빈실 이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인과 똑같이 이제 공항을 이용하는 국회의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니까 마치 국민이 좀 오해할 수 있는데요. 예. 실제로는 좀 구분해서 국회의원들이 공항을 이용하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지금 저기 최강욱 의원이 최강욱 전 의원은 저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저는 그 배경을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제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은 아마 최강욱 의원이 정봉주 의원한테 뭔가 섭섭한 게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 얘기가 정봉주 후보에게 유리할 리가 없거든요. 저런 얘기 자체가요. 네. 지금 아마 최강욱 의원이 본인이 아마 저기 그 조국 경력 그 허위 경력 증명서 써준 것 때문에 예. 당선 이제 무효가 됐잖아요. 이제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정봉주 의원이 좀 도움을 주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느 자리에서 발언을 섭섭하게 했다든가 막 그런 게 있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그런 원한 같은 게 없으면은 섭섭한 게 없으면은 저렇게까지 예. 정봉주한테 아주 이제 불리한 예. 발언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마 분명히 뭔가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둘 사이에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조승현 부위원장? 뭐 뭔 얘기?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갑자기 이게 툭 나왔어요. 오늘 돌연 그냥. 제가 뭐 그 두 분 사이의 관계를 알 수는 없지만요. 예. 저 기사를 저도 찾아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농담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최강욱 전 의원이라든지 정봉주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되게 재밌게 하고 농담을 많이 해요. 근데 재밌게 그래서 하기엔 저 내용 자체가 너무 좀 충격이 그러니까 있는 이제 거 아닙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토크쇼라든지 예.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이런데 아주 단골로 초대받고 거기서 이제 유튜버들한테 아니 유튜버가 아니라 관객들한테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구독자들한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유튜브 가서 이제 계속 에스컬레이트 된다고 하죠. 더 자극적인 말을 하게 되고 더 농담을 세게 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도 과거에 유튜브를 지금 10년 넘게 많이 출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그래도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유튜브를 그동안 너무 많이 출연했기 때문에 거기에 더 발언이 더 심각한 발언이 나올까 봐 과거에 또 어떤 논란된 발언이 혹시라도 그 그게 우려가 생각이십니까? 되고요.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농담들을 해서 총선에다가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민주당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고요. 아무리 사과를 했다 하더라도 예. 앞으로 이제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나올까봐 이제 저는 그 부분이 좀 걱정이 저는요 됩니다. 이게 예. 사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은 가만히 앉아서 입으로만 사과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과하고 넘어가면은 아마 정봉주 의원의 목발 경품 발언 그리고 이제 공항 의전 때문에 국회의원 출마한다. 이것 때문에 민주당 전체의 지지율을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책임지는 행동이 곧 예. 따라와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 아마 대표가 오늘 저녁에 고민을 좀 할 것 같은데 예. 아마 이거 심도 논의가 안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심상치가 않다 이 여론이 예. 그렇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밤사이에 어떤 결단을 내릴 수도 있지 않나 그 정도 사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오늘 서울 지역에서 일정을 좀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뭐 관련된 내용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재명 대표, 정봉주 의원 지금 논란, 이 설화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미 사과했다. 이런 입장을 좀 밝혔네요. 좀 추가로 더 있으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정봉주 이미 사과, 그리고 많은 세월 지난 점 양해 부탁한다. 이미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거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이런 입장을 좀 냈는데 5년 전이면 많이 지난 거 아니잖아요. 김종욱 행정가 이 정도로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뭐 보십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의 이제 도태우 후보와의 비교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는. 왜냐하면 2017년에 정봉주 후보가 그런 발언을 했지만 발언 이후에 즉각적으로 사과를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런 사과하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불거지니까 늦게 사퇴했다. 이제 와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잖아요. 처음 사과했다가 그 사과가 매우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예. 2차 사과를 해서야 겨우 통과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제기되고 있는 어떤 말실수와 관련해서는 소위 정봉주 전 의원과는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당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가 지금 되게 매우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천을 취소한다? 제가 볼 때 이 기준을 가지고 제가 볼 때 그러면은 양당이 저런 발언 나올 때마다 다 의원들 다 그러면 왜 그냥 공천 다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당 차원에서
공천 취소가 아닌 수준에서 저희 국민들에게 예. 어떤 일정한 설명을 하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양해 부탁한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예, 여기 두 제가 아까 분인데. 예. 말씀드렸지만 궁금한 게 윤기찬 변호사. 사과를 글쎄 제가 저 상황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지만 예. 정봉주 전 의원께서 사과를 했다고 했는데 유선상으로 어떤 분한테 사과를 했는지 모르겠고 저 내용을 보면은 글쎄 어떤 특정 분한테 사과해서 전부 사과가 다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저기 저 문제로 인해서 목발이 떠내려와서 지뢰가 떠내려와서 밟고 크게 상처를 입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이게 특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군인들도 있고 DMZ에서 여러 가지 근무하시는 군인들도 예. 있고 한데 저런 말을 누굴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과를 했는지 글쎄 저는 그걸 일단 이해 못하겠어요. 일단 질문을 하고 싶다는 말씀인데 잠깐만요. 지금 정봉주 후보와 관련된 내용이 좀 더 있는데 금태섭 전 의원도 과거에 정봉주 후보하고 좀 뭐랄까요? 연관 또는 경쟁 뭐 이런 게 좀 있었죠? 어제군요. 어제 좀 얘기를 좀 꺼내놓은 게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너 한 번 만나면 죽여버려 이제. K 머시기. 이 X 같은 XX야. 전국 40개 교도소 통일된 조폭이 내 나와바리야. 이것이 정봉주 전 의원이 그때 저를 저격하려고 했던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선택한 후보는 바로 이런 막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준우 전 의원. 곰곰이 좀 들어보셨는데 이게 뭐 근데 금태섭 전 의원이 오늘 뭐 어제 회견에서 본인이 이렇게 들었다 나는 그렇게 주장을 하신 거예요 지금요. 예. 근데 뭐 듣지 않은 거를 들었다고 이제 할 리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정봉주 의원이 아까 보면 이제 좀 가벼운 방송 유튜브에서 사담식으로 그런 좀 재미있게 말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예. 저런 내용, 그러니까 내가 널 죽이겠다, XX야, 내 40개 교도소가 내 나발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거는요. 굉장히 자기 진짜 진심을 드러낸 말 같아요.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본인이 보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걸 드러낸 거는 국회의원 자질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 아까 지금 말씀하셨을 때 보면 이런 문제로 사퇴를 하게 되면 공천을 번복하게 되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선례도 지금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정동영 의원이요 노인 폄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동영 의원이 그때 뭐라 했냐면은 이제 노인들은 집에가 쉬셔야 합니다. 라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요. 정동영 의원이 다음 날 바로 국회의원 후보직을 사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파가 굉장히 컸어요. 노인 단체에서 일어났고 이제 전국 장년층 이제 유권자들이 굉장히 부글부글 했죠. 지금 저렇게 정봉주 의원이 사실 군인들 폄하 발언이고요. 그리고 국경지대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있거든요. DMZ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 그분들이요. 평상시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비가 오거나 이러면 목발 지뢰가 떠올라요. 그거를 반일하다가 건드려가지고요. 손목이 잘리거나 발목이 잘리는 일이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에게도 해마다 10여 명 가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굉장히 이제 해서는 안 될 그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심상치가 않아서 아마 책임져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 봅니다. 김종철 제가 한 1분 드릴게요. 뭐 더 추가 말씀하실 거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적절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에서 처결할 만한 방법이 마땅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국민의힘도 이런 도태 후보에 대해서 가서 갔던 이유가 뭐냐면 나쁜 건 알지만 공천을 취소했을 때 나오게 될 보수층의 분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측면이 있는 건데 민주당이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도태 후보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전 서구갑에 나와 있는 후보도 발언이 문제가 됐어요. 예를 들면 4.3에 대해서 김일성 지령을 받고 일어난 무장폭동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일제강점기가 더 살기 좋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발언들을 하게 되게 되는 토양 자체가 정당에 존재하지 않게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미 검증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걸러졌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 지금 와서는 양당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발언은 나쁜 건 알지만 이것 관련해서 조치를 취하는 문제가 어떤 파장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선택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바로 이게 정치인이요. 과거에는 굉장히 편하게 아주 했던 말들. 특히 유튜브라는 어떤 공간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방송 형태로 했던 말들. 그게 한참이 지난 뒤에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될 때 논란이 되는 거. 지금 이런 모습들이 좀 반복이 되는 상황 같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이재명 대표 서울에서 일정을 제가 보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동작에 갔거든요. 근데 어제도 동작에 갔어요. 연이틀 가는 건데 우선 그 모습부터 어제
그리고 오늘 모습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수령과 같은 이 선거, 이 중요한 선거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동작을로 갑자기 왔습니다. 제가 오늘만이 아니고 시간이 될 때마다 또 오고 또 오고 자꾸 와서 마침내 동작을 확실하게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영 후보님 깜짝 방문을 하게 됐는데 제가 오늘 선대위 발족식 끝내고 법정으로 재판받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가다가 되돌아오면서 우리 유 후보님 생각나가지고. 어제도 이재명 대표가 오더니 오늘도 또 이 지역에 오신다는데 그 개항에만 개항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동작을 방문한 겁니다. 그리고 유사명 후보, 민주당 후보죠. 여기를 지원해서 같이 다니면서. 특히 어제는 오전에 사실 법원에 가야 됐거든요. 근데 오전에 법원에 안 가고 이곳을 동작을 간 거예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이틀째 동작을 방문. 약간 이례적으로 좀 봐지고 있거든요. 어제는 법원 가기 전에 깜짝 방문. 오늘은 뭐 아예 가서 지원 주세요. 이틀 연속입니다. 이틀 연속. 여기 동작을에 지금 여야 격돌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지금 보면 아까 잠깐 나온 나경원 전 의원과 유사명 전 총경이죠. 각각의 후보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조승현 부위원장. 왜 동작을에 연이틀 방문이에요? 이거 이례적으로 보이는데요. 혹시요.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게 유사명 후보가 민주당의 영입 인재이긴 해요. 지난해 3호. 그리고 올해 초에 이재명 대표 부산에서 이제 피습 사건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현장을 유사명 경찰 출신이니까 현장을 정리를 또 신속하게 상황 파악을 하고 정리를 하고 이재명 대표의 지혈을 적극적으로 돕고 막 이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약간 이게 보답 차원인가 약간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 대표의 일정을 예. 전략에 따라서 짜지 이렇게 뭐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짜면은 예. 선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총선 승리가 가장 큰 과제인데 예.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어제는 사실은 일정이 아닌데 갔단 말이에요. 네, 그 깜짝 방문이에요. 네, 우연하게 이제 시간이 예. 재판이 빨리 끝났기 때문에 아니 재판이 빨리 끝난 게 아니라 오전에 재판을 가야 했어요. 근데 거길 안 가고 동작을 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깜짝 방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 어쨌든 이 유삼영 총경 아니 후보에게 이 공을 들이는 이유는 예. 전략적으로 어쨌든 우리 민주당이 검찰 독재에 대한 정권 심판론을 아젠다로 해서 선거를 치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 유삼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찰서장으로 있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서장까지밖에 승진을 못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아주 강직한 분이라고 강직한 경찰을 생각이 되고요. 예. 근데 이제 검찰에서 윤석열 정부가 간다면 경찰국 설치 반대하는 경찰국 예.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의 이제 영입 인재가 된 거고 어쨌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검찰일 때 권력에 맞서는 모습으로 그거를 아주 당연시 여기고 그걸 통해서 어떤 국민들 인기도 끌었는데 경찰이 그거에 대해서 똑같은 상황인데도 여기에 대해서 공정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윤석열 검찰 독재의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 포인트로 동작을 유삼영 후보에 대해서 예. 생각을 하고 거기를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이걸 쟁점으로 만들고자 한 그런 전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정 지역구를 이틀 연속 간 것도 일단 이례적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원래 잡혀있는 일정대로 오늘은 뭐 서울 지역을 다니고 지금 용산도 방문하고 이런 상황이니까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오전에 재판을 가야 됐습니다. 근데 그걸 불참하는 대신에 그 시간에 동작을 가서 유삼영 후보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 재판에 갔는데 재판장에게 늦어서 죄송하다는 입장까지 미안하다는 입장까지 밝히는 상황으로 본인이 사과까지 하는 상황을 일부러 만들면서 여기를 지원하러 간 거거든요. 일단 그리고 이 지역구 경쟁에 관한 여론조사가 좀 나와 있습니다. 소개해드리죠. 여기 보면 지금 동작을인데요.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가 50% 그리고 유사명 후보가 37%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도 좀 의식을 했을까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 부위원장.
동작을 같은 경우는 지난 선거 때 여당이 패배한 건 아닙니까? 그쪽에. 네, 근데 그러니까 상당히- 이 지지율 결과 가지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중요한 지역구로 인식될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게는 여러 가지 측면인데 예. 먼저 지난 그 21대 총선에서는 본인들이 이겼지만 또 뺏길 수 있다고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지역구들이 있어요. 저희가 스윙보타라고 하는 지역구. 그 중에 하나고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수성을 해야 되는 입장이죠. 예. 수성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여론조사 수치가 저렇듯이 공천 잡음이 좀 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수진 의원이 컷오프되면서 예. 무소속으로 지금 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의 조직이 흐트러져 있을 테고 당 대표가 가가지고 조직을 추스려야 될 뿐만 아니고 이수진 의원이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기선을 제압해야 되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예. 그런 취지의 행보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제 나경원 의원이 선대위원장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개항에 묶여 있듯이 나경원 의원이 여기 묶여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유사명 전 총경이 어느 정도 치고 올라와서 나경원 의원이 다른 지역구를 돌 수 없을 정도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된다 지금. 그러니까 유사명 그 전 총경의 지지율이 올라가야죠. 그래야 나경원 의원이 다른 지역구 가서 응원 유세를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선대위원장의 역할을 못하도록 본인 지역구, 나경원 의원 지역구에 묶어둬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석이 있는 행보다 이게 개인적인 인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시간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행보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여기 집중 유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지금 동작을 방문해서 아까 영상에 들어보셨죠? 또 오고 가겠다. 자주 오겠다. 앞으로 뭐 몇 번은 더 갈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고가. 2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여러 차례 올 것 같다. 이런 얘기로 좀 오늘 뭐 유세하는 장면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쪽 지역이요. 그러니까 예. 동작을 용산이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동작, 그러니까 강남벨트 라인이 동작까지 넘어오게 되면 영등포까지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요. 영등포까지 넘어가게 되면 용인, 성남, 수원까지 영향을 미친 상황이 벌어집니다. 동작 지역 하나가 그렇게 파급이 커요? 대구 선거가 그랬습니다. 대구 선거가 그랬고요. 용산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저희가 막아내지 못하게 된 민주당 같은 경우가 종로, 중구, 서대문까지 파급되는 효과들이 있어요. 이건 제가 볼 땐 뭐 민주당만 그런 게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동작과 그 용산에서 어느 정도 선전하느냐가 예. 소위 한강벨트 라인 자체가 전체적인 선거판을 좌우하는 중대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중대한 지역에 누가 가야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와 같은 인물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 용산과 동작 이 지역이 집중적으로 아마 당력이 예. 총력 투입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